우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서 수입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뭐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금도 해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용돈을 그냥 주지는 않았어요. 집안일에서 네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고 그거를 완전히 이행했을 때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는 조건은 두 가지. 약속한 집안일을 할 것,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쓸 것. 요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어떤 곳에 소비를 했건 간에 이제 용돈을 주죠. 근데 소비에 있어서 엄마가 이제 요거는 안 되라고 말해줄 필요는 있겠죠. 저는 이제 사탕이나 치약 썩는 그런 거는 이제 주위에서 못 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떼고 나서부터 이 아이에게, 저희 첫째 아이가 아들이거든요. 밥을 하는 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빨래 하는 거랑 밥 하는 게 있는데 뭐가 더 괜찮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해보더니 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약간 번외긴 한데, 왜 제가 밥을 하는 거를 시켰냐 하면, 집안일을 왜 시켰냐 하면, 주변에 이제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남편하고 트러블 생기는 게 큰 뭐 이벤트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 왔을 때 뭐 집안일을 해주는 거에서 고마움을 못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집안일에 참여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작지만 빈번하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발단이 돼가지고 서운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듯이 해야 결혼하고 나서도 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제 양성평등화가 이루어지겠지만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경제는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미리 조기 교육을 위해서 밥하는 걸 시켰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하나 할 것,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쓸 것. 요거 두 가지를 지키면 용돈을 준다. 액수는 작게 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너무 작다 싶을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학년 때는 4,000원씩 줬고요. 2학년 때는 5,000원씩 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다 그러면 너무 작은 돈이고 또 잘 융통해서 쓰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우선은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얼마 받았고 얼마 썼고 그래서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쓰기 연습을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글씨 쓰는 연습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는 연습도 이제 따라서 오죠. 근데 요거의 포인트는, 저희 집 용돈기입장의 포인트는 엄마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마은행. 엄마은행이 뭐냐, 은행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4,000원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아껴 써서 뭐 3,000원이 남았다 이러면 저금을 해라. 저금을 하고 아이에게 예금 이자를 주고요. 얘가 모자르다, 돈이 모자라면 대출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어떻게 불어나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좀 더 과장되게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 방법을 썼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약간 이렇게 신중한 편? 나쁘게 말하면 소심하고 좋게 말하면 신중한 그런 아이라 아직 대출은 받은 적이 없고 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금을 했어요. 열심히 예금을 하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가끔 사고, 그리고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엄마 나 그때 당시 예금했던 돈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이면은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4,000원 용돈을 받는데 2만 원을 모았으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죠. 여행을 갔는데 2만 원을 출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가족들한테 소소한 선물을 사주고 싶다. 소소하다는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사주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2만 원을 출금해서 가더니 시장 가서 동생들이 2명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동생한테는 열쇠고리 하나씩, 자기는 도라르방,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세트로 그 흑돼지 육포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았다가 좀 이제 기분 내는 적도 있고요. 그래서 모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덕에 예금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덕에 뭐 나갈 일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용돈을 받기 시작한 게 한글을 안 후, 그러니까 한 7살쯤부터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9살인데요. 지금도 용돈 기입장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를 볼게요. 최근 거 보면 여기 4월 13일 날 예금했다. 예금을 8,000원 했고요. 근데 6만 원을 채웠습니다. 6만 원을. 그리고 예금 이자, 여기 있죠. 예금 이자.
2,500 이렇게 예금 이자도 받습니다. 전 예금 이자를 10%죠. 월 10% 아주 파격적이죠. 파격적으로 주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돈이 어떻게 불고 그거를 좀 과장되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직 대출은 안 받아봤지만 대출했을 때 그 이자를 갚는 게 얼마나 좀 벅찬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자는 엄마 은행에 대한 이자는 월 10%로 좀 이렇게 많이 챙겨줍니다. 그러면 이거 뒷감당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조건으로 건 게 10만원까지는 엄마 은행에 넣을 수 있고 10만원이 넘으면 큰은행, 시중은행에 넣던지 뭐 투자를 하던지 해라 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최대로 아이한테 이자로 이제 10,000원 정도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아이가 2학년이 되어서 용돈은 5,000원 받고 있는데요. 이자 수익이 6,000원입니다. 이자 수익이 아이가 용돈보다 이제 커진 상황이죠. 처음에는 이자 수익이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늘어가다가 계속 예금 액수가 크니까 이제 이자도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아이가 예금의 기쁨을 아주 흠뻑 빠져 있습니다. 사실 돈이 왔다가 바로 가고 숫자로만 이동하잖아요. 근데도 아이가 즐거워해요. 용돈 받는 날 우선 현금으로 보여주거든요. 예금 이자 여기 6,000원, 그리고 용돈 5,000원 이렇게 해서 쓰고 다시 이제 그러면 이번 달에는 예금을 얼마나 할래? 용돈 줄 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달력 한번 쭉 봅니다. 누구 생일이 있네? 또 이날은 놀이터에 가서 내가 뭐 캔디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거 사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뭐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 그럼 엄마 이번 달은 8,000원 정도 예금 할게. 뭐 이렇게 해요. 6,000원, 5,000원 더하면 1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저금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예금에 이제 어떻게 예금이 돌아가는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이제 한 번씩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은행 너무 신기하지 않니? 은행은 사람들 돈을 받아주고 이자까지 챙겨줘. 엄마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이상했어. 내 돈을 안전하게 갖고 있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자까지 주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니? 어떻게 은행은 돈을 벌까? 이러면서 그 돈을 모아서 일부 갑자기 찾아갈 걸로 예상되는 일부 돈만 빼고는 다 대출을 해줘. 근데 대출 이자를 예금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아. 그러면은 대출 이자하고 예금 이자하고 차이가 생기겠지. 이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전기세도 내고 책상 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비품도 내고 나머지 돈 예금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뭐 수익을 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틀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 금융의 시작은 예금, 그리고 갖고 있다 보니까 대출. 이게 이제 자본주의 금융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거를 용돈을 통해서 소비와 지출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엄마 은행을 통해서 예금과 대출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4가지. 수익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그 기부. 요 4가지 중에서 이거를 모두 실천을 해야 되는데, 투자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드머니를 아이가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란질라 지출 1,000원 이렇게 써있죠. 란질라가 누구냐 하면 아이가 후원해주는 굿네이버스의 네팔 친구예요. 네팔 친구인데 처음에 이걸 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굿네이버스 그 부루 해외 아동에게 편지 쓰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고 그때는 이 아이가 갖고 있던 소정의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굿네이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편지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그 앞으로 향후 계속 기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부는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한테 물어봤죠. 네가 이런 전화가 왔는데 기부할래? 핫산 형 알지? 그때 처음 편지를 썼던 친구가 핫산이었어요. 핫산 형이었어요. 동건이보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비디오를 봤는데 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해서 동생들을 이제 부양하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핫산 형하고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월 3만 원을 내면은 먹을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기부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기부를 하고 싶다면 엄마가 나머지는 서포트 해줄게. 너의 용돈이 4,000원이니까 네가 만약에 25%죠. 꽤 큰 돈이에요. 아이한테는 1,000원을 기부를 하면은 엄마가 29,000원을 서포트 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멈추면 엄마의 서포트도 멈춰진다. 어떻게 할래?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럼 기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이
란질라라는 아이에게 기부가 되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어떤 상황이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고, 또 아이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흡족해하고 기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